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갑자기 사면 초과에 스스로 빠지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출구 없는, 대책 없는 단식입니다. 어, 일본의 그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면서 1년에 그 장애 집회, 그 다음에 이제 단식,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이 단식 카드, 이게 영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이제 단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명분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국민 여론 좋지 않고 쇼라는 거 국민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저 얼굴 도장 찍기 용으로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뿐이어서 지금 이제 2주를 꼬박 채워가고 있는데요. 보름 넘기면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누가 제발 좀 단식을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 가렵자게 졸도를 한다든지 쓰러져 버린다든지 이런 것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화영 문제입니다. 이화영은 처음에는 강력한 이재명의 우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연루를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올 봄에 모종의 심경의 변화가 와서 드디어 이재명이 연루되어 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진술 조서가 7월 달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 뉘앙스의 법정 증언도 하고 할 때 그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 씨가 정신 차려! 이러면서 변호사도 해촉을 하고 새로 변호사를 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재명이 어쩌면 이제 막판에 몰렸으니까 그런 실수를 했겠다 싶기도 한데, 아무튼 모든 것을 이화영한테 뒤집어 씌운 듯한 그런 검찰 진술을 해버리고 마른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진술 번복, 뭐 진술 조서 증거에 대한 부동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다시 이재명 편으로 이렇게 찰싹 붙을 수 있는 그런 이화영에 대해서 이재명이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을 빡치게 만든 건 뭐냐?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는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재명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보고 노상강도라고 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욕을 이화영 얼굴에 침을 뱉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재판정에서 이화영과 이화영의 변호인 김광민 경기도 민주당 의원,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진술 번복할 건 번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밤사이에 이재명이 덮어씌우기를 해버린 겁니다.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도 갑자기 스텝이 꼬이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법원에서 재판장이 이화영의 진술 번복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의견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의견서를 채택할 수 없다. 부동의 의견서라는 게 있는데요. 말이 좀 뭐 비비 꼬아서 그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검찰에서 한 얘기 이제 그거 내가 뒤집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견서를 뜩 내려고 그랬더니 재판관이 필요 없어. 당신은 말을 하도 많이 바꿔서 이제는 당신의 그 부동이건 동이건 이제 신뢰할 수 없어. 그런 의견서 따위 필요 없어. 그리고 말이야, 변호사 당신 말이야, 지금 변호사 선임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부동이야? 어? 당신 서류나 제대로 검토했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이화영의 뺨을 때려버린 겁니다.
쌍방울에 돈이나 받아먹은 놈, 내가 너한테 일 시켰겠느냐?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사면 초과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김만배, 신앙님, 이른바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재명하고 같은 배를 탔다고 대장동 그 일당들에게 얘기를 했던 김만배, 그리고 신앙님은 1억 6천만 원을 받고 가짜 인터뷰를 하고 이걸 대통령 선거 사흘 전에 뉴스타파에 보도를 하게 하고 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정진상이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책실장을 했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던 정진상이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검찰이 통신자료를 다 전방위로 수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가짜뉴스, 희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이 가짜 인터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드디어 김만배, 신앙님, 그리고 정진상, 이자들은 도대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인터뷰가 있었다는 2021년 9월 15일로부터 이것을 뉴스타파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6일까지 도대체 정진상은 이자들하고 어떤 연락을 했던가 이제 하는 것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김만배 이 사람은 말이죠. 그 신앙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님이도 마찬가지, 김만배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이재명한테 충성맹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김만배는 비교적 이재명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재명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재명 등에 칼을 꽂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은 이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전부 다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2차 피의자 조사가 수원지검에서 있었죠. 출석 1시간 50분 만인 오후 3시 28분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에서 10분 모자란 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이제 그 뒤로는 조서를 열람하고 이번에는 이제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원지검이 이재명한테 캐물은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 이재명한테 캐물은 거, 그거는 보고 받았냐? 이화영한테 보고 받았냐? 김성태하고 전화통화했냐? 했다고 김성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 관련된 증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당신 끝까지 통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게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잘 생각해라. 그리고 보고 받았다는 증거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당신이 쌀 10만 톤 북한에 주기로 하는 그 서류에 대해서, 그 공문서에 대해서 당신이 사인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랬는데 이재명은 지난번에 냈던 8쪽짜리 진술서 이제 그걸로 가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검찰 수사를 막 비난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1시간 30분쯤 조사를 했고요. 3시 10분부터는 휴식 시간을 줬다고 그래요. 그런 휴식 시간이 끝난 다음에 조사를 재개했지만 1분 만에 종료해버렸답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 9월 9일 날 그때 진술 줘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나가버렸잖아요. 서면 거부하고 이제 그때 그 진술서까지도 다 열람을 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번이 6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소환 조사 할 만큼 했습니다. 사실은 성남 FC, 대장동 유래 신도시, 견동 특혜,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2번, 그리고 6번 했기 때문에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9월 18일 날 아마 국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9월 20일 수요일이나 9월 21일 목요일 이때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화영에게 모든 걸 떠넘겨버린 이재명. 아니 이화영이 기대하기에는 이재명이 모든 게 내 탓이오. 내 잘못이오. 내 책임이오. 내가 지사고 이화영은 부지사인데 부지사가 지사보다 더 책임을 가질 리가 있겠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기는커녕 몰래 독단적으로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화영은 경기도에서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대북사업 그 실무 총책을 맡고 있었죠. 이화영은 이해찬하고 이재명의 연결고리다. 그래서 이해찬, 이화영, 이재명 뭐 이런 관련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 10만 톤 추가 지원 그 경기도 공문을 검찰이 이재명한테 딱 제시를 했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기가 막힙니다.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정한 것일 뿐이다. 아니 세상에 공기업이건 민간기업이건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건 정부기관이건 아니 도대체 결재권자 최종 결재권자라는 자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류 가지고 와서 결재를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똥입니까? 된장입니까? 정말 이거는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무자격자였어. 나는 바지저고리 도지사였을 뿐이야. 이화영이 다 알아서 했어. 원래 경기도는 지사들이 알아서 하고 국실장들이 다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바지저고리로 사인하라면 여기다 사인해 사인하고 저기다 사인하고 난 이렇게만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제 서류를 부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결제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부인을 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 못했다. 아마 경기도민들께서는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저런 인간을 도지사로 뽑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기 결제를 자기가 부인하는 공공기관장, 공기업, 사기업, CEO가 만약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그날부로 매장당할 겁니다. 이화영은 지금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지금 뒤통수를 이재명으로부터 딱 한 대 얻어맞은 겁니다. 유동규가 그랬던 것처럼 김성태가 그랬던 것처럼 유동규도 그랬잖아요. 그쪽 동네 의리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죗값을 내가 치를 테니까 이재명 당신도 당신이 지은 죗값 치르시오. 이게 유동규의 입장 변화했던 거거든요. 의리 전혀 없다. 김성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정치적 후원금을 그렇게 주고 당신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계속해온 나를 노상강도라니. 이화영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쳤는데 뭐? 쌍방울에서 돈 받아 막은 놈을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화영 변호사 제46차 공판에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일정이 있다 하고 예정된 증인신문도 하지 않고 재판정을 나가버렸답니다. 이런 변호사가 다 있습니까? 중간에 그냥 제멋대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다른 일정,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5종의 지금 커다란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화영의 부인과 이재명과 민주당 사이에
그런데 이재명이 이화영을 돈 받아먹은 놈, 지멋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극단적으로 일 처리해버린 놈 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일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이 또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김광민 변호사가 된 부동의 의견서 이거 채택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의 사면초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